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건강하게 먹는데도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까요? 이걸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몸은 필터와 같아서 약해지면 독소가 조용히 쌓입니다.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건 잘못 먹는 게 아니라 같은 식습관을 너무 오래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까지 말입니다. 완전히 잘못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옳다고 믿어온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는 것들 매일 먹고 해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몸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매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식습관 전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고령의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을 신중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들,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고령의 여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혜진 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늘 아주 깨끗하게 먹는다고 말했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만을 선택해 왔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단순하고 가볍게,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몸을 더 가볍게 해준다고 믿는 음식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매우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빠뜨리는 일도 게으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저조차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여과 기능은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얼굴이나 손발이 조금 무겁고 약간 붓는 느낌,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평소보다 색이 더 진해 보인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자주 듣는 말을 하셨습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변하고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 몸 안에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혈액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며 필요한 것은 남겨둡니다. 매일 이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체액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즉시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작동은 하지만 효율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느낄 때는 이미 몸이 오랜 시간 동안 부담을 받아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분들은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습니다. 가공식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나쁘다고 할 만한 습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복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남성 환자, 민석 씨는 자신의 식단을 더 건강하게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줄이고 대신 몸에 더 가볍다고 생각한 음식들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렇게 먹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하루에 섭취하는 일부 미네랄의 총량이 그의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 그의 몸 상태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60대의 몸은 30대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방식, 배출하는 방식, 균형을 맞추는 방식,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정상이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익숙한 음식일수록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매일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이해하고 이미 익숙해진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신 분들 중에는 삶 전체를 바꾸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부분만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몸이 더 가벼워졌다. 더 편안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며 충분한 시간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아주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수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믿는 것.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반응하십니다. 반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저 조용히 다시 생각해 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낯선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서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우라는 이름의 한 고령의 남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매일 드시는 음식이 매우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정보를 읽고 신중하게 선택하며 스스로는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수첩을 펼쳐보았을 때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의 아침 식사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채소 한 가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된 것, 간단한 국 한 그릇, 누구나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 날마다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마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고령의 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부드럽고 먹기 쉽고 조리도 간단하며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점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 미네랄의 함량이 꽤 높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과 기능이 잘 작동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배출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쉽게 처리되던 것들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식단을 전혀 바꾸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분명한 점이 보였습니다. 많이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일정하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신 것입니다. 적당한 양이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예전처럼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준식이라는 이름의 남성 환자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식단에 대해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며 대신 더 좋다고 믿는 음식들로 바꾸셨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매일 저녁 드시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드시면 속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때로는 거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쉽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검사를 받으셨을 때 이미 여과 기능은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예상하지 못하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드시는 편이십니까?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의 몸 상태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은 오늘 드신 음식에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반복해온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축적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반복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매우 신중한 분들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좋지 않다고 알려진 것은 피하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반복입니다. 어떤 것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속 이어갑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어떤 음식은 조리 방식을 조금만 바꾸어도 몸에 훨씬 부담이 적어집니다. 어떤 음식은 섭취 빈도를 줄이기만 해도 몸이 다시 균형을 잡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은 조금만 일찍 알아차리면 이후에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반복되고 조정되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균형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추고 언제 바꿔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식사의 한 가지 작은 부분만 바꾸신 분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안정되며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계속 드셔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작은 부분만 바꾸셔도 충분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습관대로 계속 드신다면 그것이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음식을 찾기 전에 지금 매일 드시고 있는 것들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이미 익숙한 식탁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익숙한 것들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다시 의심되기 시작하면 누구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답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 더 잘 맞는 아주 단순한 선택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당신의 부엌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 중 하나는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한 가지 뿌리 채소입니다. 선이라는 이름의 한 고령의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식습관 중 일부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못할까봐 걱정돼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익숙한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녀가 평소에도 사용하던 한 가지 식재료를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이전에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다시 찾아와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채소들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더 가볍고 더 균형을 맞추기 쉬우며 과부하 없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네랄 함량이 적절한 것들, 너무 높지 않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사용하면 몸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시스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각각 따로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안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몸이 긴 밤을 보낸 직후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쉬우며 처음부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심에는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녁은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넣으면 쉬어야 할 때 오히려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단지 하루 식사의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신 분들입니다. 전체 식단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남성 환자, 현우 씨는 아침마다 매우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습관을 여쭤보니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는 저녁에 비교적 많은 양을 드셨고 몸이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 가지 작은 변화를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줄이고 일부를 점심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느낌이 없고 지속되는 피로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맞게 조정한 것뿐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몸은 물이 있어야 작동하고 운반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모든 과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많이 드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일정하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충분해지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온 것은 더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지 아닌지가 당신의 몸에 맞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자연식품을 매우 신뢰하던 분들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양을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해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몸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넣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복했는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좋다, 자연적이다라는 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드시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하셨는지, 어떻게 조합하고 있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막연한 조언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 맞게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변화하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비법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조정하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며 몸을 가능한 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래 건강을 지키는 기반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분명한 생각 하나가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늘 좋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답변은 언제나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되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론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간단한 국 한 그릇, 소화가 쉬운 재료로 만든 것, 탄수화물도 적당히, 너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 밤을 보낸 뒤에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점심에는 조금 더 충분하게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 음식을 지나치게 반복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몸이 처리할 시간을 항상 남겨두십시오. 저녁에는 다시 줄이십시오. 식사를 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적게, 더 가볍게, 그리고 더 일찍 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몸이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언제 드시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재료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채소들은 올바르게 손질하면 몸이 처리하기 어려운 성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더 작게 썰고 잠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그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하고 그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삶 전체를 바꾸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부분만 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꾸준함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환자, 미영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다시 찾아와 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벼워졌고 더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항상 바라는 부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선택하고 이해해서 조정하고 이해해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는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원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가지 음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체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드시는지, 어떻게 드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매일 반복하시는지에서 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빠른 해결책을 찾지 않게 됩니다. 대신 더 지속 가능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기반입니다. 저는 변화가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오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식사부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면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꾸준히 하신다면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은 경우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올바른 정보 하나가 올바른 시점에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조금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